어서 오세요. 한 잔의 옛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는 자. 평범한 세계. 반달고개 아침. 조용한 강원의 산자락,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반달고기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단순했습니다. 달이 떠오를 때면 강 위로 반달 모양의 빛이 비춰온 마을을 은은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반달곡은 인구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외부인의 발길은 드물었고 장사꾼이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봄이 오면 논밭을 갈았고 여름이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가을에는 수학을 하고 겨울이면 불 앞에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세상의 변화는 이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강 위편, 다른 집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약초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는 금홍, 약초를 캐고 달인 날이 50년에 가까운 늙은 약사였습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약초를 다룰 때만큼은 누구보다 섬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금홍을 찾았고 금홍은 묵묵히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연이었습니다. 눈이 없는 소년. 태연은 13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눈의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영원한 어둠이었습니다. 부모는 그가 5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고 간 해였습니다. 고아가 된 태연을 거둔 사람은 금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눈먼 아이가 약초를 어떻게 배우겠소? 그저 집만 될 텐데. 하지만 금홍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연의 손을 잡고 약초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처음 몇 년은 힘들었습니다. 태연은 자주 넘어졌고 약초를 밟아 망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홍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태연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손으로 느끼면 되었습니다. 금홍은 태연에게 약초의 잎을 만지게 했습니다. 표면의 거칠기, 인맥의 패턴, 두께의 차이.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던 것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코로 맡을 수 없다면 냄새로 구별하면 되었습니다. 각각의 약초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것, 쓴 것, 달콤한 것, 자극적인 것. 태연은 냄새의 도서관을 머릿속에 쌓아갔습니다. 귀로 들을 수 없다면. 아니, 태연의 귀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소리의 세계. 어느 날부터 태연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잎 위로 떨어지는 소리. 똑, 똑. 아주 작고 맑은 소리. 흙 속에서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는 소리. 스으. 미세한 진동 같은 소리. 바람이 약초의 줄기를 스치는 소리. 각 식물마다 다른 음색을 냈습니다. 산쌍잎은 날카롭고 가벼운 소리를, 두릅나무는 묵직하고 깊은 소리를 냈습니다. 강의 소리도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빠른 곳과 느린 곳의 소리가 달랐습니다. 바위에 부딪히는 물소리, 모래 위를 스치는 물소리, 깊은 웅덩이에서 소용돌이 치는 소리. 태연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구별했습니다. 이 잎을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 보거라. 어떤 냄새가 나느냐? 금홍이 물었습니다. 태연은 잎을 집어 코에 가까이 대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좀 따뜻하고 바람이 불면 잘 움직이는 냄새입니다. 그리고 잎 끝에서 작은 거슬림이 느껴집니다. 맞다. 그것은 산쌍잎이다. 금홍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연은 하루하루를 보내며 약초의 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금홍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소년. 태연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강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보통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가사도 없고 멜로디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그저 주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리듬을 따라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따라 낮고 일정한 음을 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를 따라 높낮이를 조절했습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를 따라 짧은 음표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그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 이상이었습니다. 태연의 노래가 강 위로 흘러갈 때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 같았고 걱정거리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어젯밤 듣고 잠이 잘 왔어.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소율도 자주 강가에 나와 태연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소율은 장로 정원의 딸로 마을에서 가장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태연을 멀리할 때도 소율만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태연아,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어? 소율이 물으면 태연은 고개를 돌려 대답했습니다. 저기 상류 쪽에서 물소리가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분명 예전보다 작아졌어요. 흐름도 느려진 것 같고. 태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도 강물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물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질 무렵 반달곡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입문의 부름, 선승의 도래. 그는 해질 무렵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행색은 검소했지만 자세는 당당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고 눈빛만은 유난히 깊고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외지인은 항상 변화를 의미했고 변화는 대개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장로 정원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청했습니다. 정원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선비의 기풍이 느껴지는 사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라고 합니다. 떠돌이 승려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원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마을에 머무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물이 더욱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논밭에 물을 대기가 어려워졌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강 상류에서 이상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꿈속에 들어와 불안을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악몽을 꾸고 울며 깼고 어른들은 잠을 설쳤습니다. 정원은 마을 어른들을 모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이 마를 것이오.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하오. 상류에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오? 누가 강을 막은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산사태라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비밀의 암시. 그날 밤 하나는 강 상류를 향해 오래 서 있었습니다. 태연도 우연히 강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소년, 그대는 소리를 듣는군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 태연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모든 것이 소리로 옵니다. 저에게는 눈이 없으니까요. 눈이 없다고 말하는군요. 아니, 다른 눈이 있는 것이지. 그대는 세상을 듣는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군요. 하나는 태연에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물이 줄어드는 이유를 아시오? 모릅니다. 강의 머리 패문산 꼭대기에 원두가 있어. 모든 강물이 시작되는 곳이지. 그런데 그곳에 문이 있고 그 문이 닫혀 있어. 문이요? 그렇소.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이요. 그 문은 보통의 방법으로는 열리지 않소. 힘으로도 도구로도 열 수 없어. 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의 목소리에는 진실이 묻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하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소리로 열 수 있어. 정확히는 강의 리듬을 듣고 그것을 따라 부르는 자만이 열 수 있어. 강의. 리듬이요? 그렇소.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어. 강물도 바람도 사람의 심장도. 그 리듬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면 문은 열릴 것이오. 하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것을 꺼내 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작고 매끄러운 돌이었습니다. 강에서 오랜 세월 마모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패문산의 돌이오. 그 산에 가면 이 돌이 길을 보여줄 것이오. 돌을 손에 쥐는 순간 태연은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돌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왜 이것을 주십니까?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요. 아니, 그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요. 하나는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났습니다. 내일 떠날 것이요. 그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그대의 몫이요. 다음날 아침 하나는 정말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환영이었는지 실제 인물이었는지 헷갈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손에는 그 작은 돌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미세하게 진동하는 돌이. 결단의 시간. 태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금홍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스승은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폐문사는 위험한 곳이야. 눈이 멀쩡한 사람도 길을 잃기 쉬운 곳인데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하지만 스승님 마을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내가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어. 하지만 강물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논밭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우물의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목마름에 울었고 어른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 상류로 가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폐문사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소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소율을 보았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율아, 그건. 아버지, 저는 산을 잘 압니다. 그리고 태연이와 함께 갈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하나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눈먼 아이가 무슨.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금홍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 제자는 눈이 없어도 길을 찾을 수 있어. 아니, 어쩌면 눈이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찾을지도 모르. 금홍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결국 마을은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떠나는 아침, 금홍은 작은 주머니를 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냄새 지도다. 내가 평생 모은 약초들의 냄새를 기록해둔 것이지. 산에서도 마찬가지야. 각 지역마다 특유의 냄새가 있다. 잎의 냄새, 흙의 냄새, 물의 냄새. 그것들을 기억하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리고 태연아. 금홍은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코를 믿거라. 귀를 믿거라. 그리고 너 자신을 믿거라. 태연과 소율은 강을 따라 상류로 향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비교적 순조로웠습니다. 길이 명확했고 소율의 안내가 있었습니다. 앞에 큰 바위가 있어. 왼쪽으로 돌아가야 해. 저기 경사가 급해. 내 손을 잡아. 소율은 친절하고 꼼꼼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태연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불을 피우고 강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태연은 강물 소리를 들으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물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원두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물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죠. 사흘째 되는 날, 산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해졌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태연아, 여기부터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소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요? 태연이 물었습니다. 냄새? 잘 모르겠는데 땅에서 타버린 냄새가 나요. 오래전에 불이 난 적이 있는 곳 같아요. 소율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무들의 줄기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맞아. 여기 나무들이 탄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요. 불이 난 곳은 땅이 약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갈림길. 오후쯤 그들은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길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왼쪽 길은 넓고 완만해 보였습니다. 오른쪽 길은 가파르게 올라가며 바위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길은 거의 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좁고 험해 보였습니다. 왼쪽이 가장 안전해 보여. 소율이 말했습니다. 태연은 코를 들이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왼쪽 길에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물의 냄새도 습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른쪽 길에서는 강하게 탄 냄새가 났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길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물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돌이 처음으로 강하게 진동했습니다. 가운데로 가야 해요. 뭐? 하지만 저기는 물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돌이 저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소율은 가운데 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거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의 틈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태연아, 저기는 너무 좁아. 나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럼
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율, 여기서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혼자? 안 돼. 괜찮아요. 좁은 곳이 오히려 저한테는 쉬워요. 벽을 짚으면서 갈 수 있으니까. 소율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위험하면 바로 돌아와. 약속해. 약속할게요. 태연은 가운데 길로 들어섰습니다. 바위 틈의 통로. 통로는 정말로 좁았습니다. 양손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았습니다. 태연은 한 손으로 벽을 짚고 다른 손으로는 돌을 꼭 쥐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돌의 진동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그 진동을 따라 걸었습니다. 통로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그에게 익숙한 것이었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통로가 끝났습니다. 앞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침묵의 공간.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벌레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연의 평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완벽한 무음의 세계였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눈이 없는 태연에게 소리는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소리로 공간을 파악하고, 소리로 방향을 잡고, 소리로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손을 뻗어 벽을 더듬었지만 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지만 촉감마저 희미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하지만 그때 손의 쥔돌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진동이었지만 이 침묵의 공간에서는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연은 돌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진동의 방향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흔적을 따라 한 걸음 두 걸음 바닥에 손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뭔가 걸렸습니다. 작은 흔적, 돌 위에 새겨진 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 같았습니다. 태연은 그 선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선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길잡이처럼. 누군가 이 길을 먼저 지나갔다. 태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갑자기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태연의 귀에는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들렸습니다. 소리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차갑고 축축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원두다. 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강의 시작 전 모든 물이 솟아나는 곳. 하지만 물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거의 막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문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태연은 앞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이 만져졌습니다. 큰 돌문이었습니다. 밀어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겨보았습니다.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리로 열 수 있어. 강의 리듬을 듣고 그것을 따라 부르는 자만이. 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오는 소리.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소리. 그 소리의 패턴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또각, 또각또각, 또각. 불규칙해 보였지만 자세히 들으면 패턴이 있었습니다. 긴 간격 하나, 짧은 간격 둘, 다시 긴 간격 하나. 태연은 그 리듬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돌문에 닿는 순간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맞다. 이거야. 태연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소리를 냈습니다. 물의 리듬을 완벽하게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문 전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하나가 되어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끼익. 돌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두의 비밀. 문이 열리자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숨소리. 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간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강의 원두였습니다. 잘했구나, 소은현. 깊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연은 놀라 그쪽을 향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산의 지킴이다. 정연이라고 한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 문을 열 수 있는 자를. 당신이 이 문을 닫은 거였습니까? 그렇다. 수십 년 전 나는 이곳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문을 닫고 여기 남았다. 정연은 태연 곁에 앉았습니다. 이 원두는 단순히 물이 솟는 곳이 아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치유의 원천이다. 치유? 그렇다. 이곳의 물은 특별하다. 소리의 진동으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정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아무나 쓸 수 없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너처럼. 저요? 내가 이 문을 연 것이 증명이다. 너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다. 정연은 품에서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옥으로 만든 필이었습니다. 이것을 바꿔라. 이 필이는 소리를 증폭시킨다. 내가 듣는 소리를, 내가 내는 소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 태연은 조심스럽게 피리를 받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피리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을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거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바로 잡아주어라. 하지만 너는 할 수 있다. 이미 했다. 이 문을 열었지 않느냐? 정연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날 것이다. 너무 오래 여기 있었다. 이제 이 원두는 다시 자유롭게 흐를 것이다. 그동안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정연은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외로웠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로움이 끝났다. 두 사람은 함께 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두에서 물이 다시 세차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귀환의 길. 내려오며 바위 틈을 빠져나오자 소율이 달려와 태연을 껴안았습니다. 태연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하지만 성공했어요. 태연은 옥피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이산을 지켜온 분이에요. 소율은 정연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쉬웠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산 중턱쯤에서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방해자들, 거기 서라.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하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장은 곰란이라는 이름의 거구였습니다. 이 강의 원두는 우리 마을의 것이다. 내 놈들이 손댈 수 없다. 곰란이 소리쳤습니다. 정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의 원두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모든 생명의 것이다. 헛소리 마. 우리가 이 강을 수백 년 지켜왔다. 지킨 것이 아니라 막은 것이지. 강물을 독점하려 한 것이다. 곰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5명의 장정들이 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켜주세요. 우리는 다툴 생각이 없습니다. 이 눈먼 애송이가. 곰란이 손을 뻗어 태연을 밀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태연이 옥피리를 꺼내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짧고 강한 소리를 냈습니다. 삑! 그 소리는 단순한 피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곰란과 그의 부하들은 귀를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십시오. 다시는 이 산을 오지 마십시오. 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곰란은 두려움에 떨며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내려갔습니다. 병든 마을. 반달곡에 도착했을 때 마을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강물은 조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병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깊은 기침을 했고 어른들은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금홍의 약초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태연아. 금홍이 제자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마을이
아프다. 약초로는 어쩔 수가 없구나. 태연은 정연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금홍에게 전했습니다. 소리로 치유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인가? 금홍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소리로 병을 고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세진이라는 6살 아이였습니다. 한 달 넘게 기침을 해왔습니다. 태연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힌 부분을 찾았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오는 불규칙한 소리. 태연은 그 소리의 리듬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옥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아이의 숨소리와 같은 리듬으로 피리를 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리듬을 바로 잡아갔습니다. 막힌 부분을 뚫어주듯이. 세진의 기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숨이 편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의 치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태연을 찾아왔습니다. 태연은 하루 종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노인의 관절염, 청년의 두통, 아이의 배앓이. 각각의 병은 각각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로 정원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등이 아팠던 정원이었습니다. 태연은 정원의 등을 뜯고 그곳에 쌓인 오래된 통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리를 불었습니다. 정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무게가 드디어 내려가는구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강물도 돌아왔고 병도 나았습니다. 반달곡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변화한 일상,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반달곡은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물은 예전보다 더 맑게 흘렀습니다. 논밭은 푸르렀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뛰놀았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약초밭에서 금홍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일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 소율은 태연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지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율이 보는 것과 태연이 듣는 것을 나누며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정연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금홍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약초와 소리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강가의 노래. 어느 저녁 태연은 혼자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피리를 손에 쥐고 강물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예전 생각이요. 눈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었던 시절. 지금은? 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은 눈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너는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태연은 피리를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의 소리를 따라, 바람의 소리를 따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 그 소리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다음 세대. 몇 년이 흘렀습니다. 태연과 소율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소리라고 지었습니다. 소리는 아버지의 눈을 닮지 않았습니다. 맑고 큰 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야. 태연은 소리에게 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강가에 앉아 함께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 소리 들려요? 응, 뭐가 들리니?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소리요. 태연은 웃었습니다. 딸이 들은 것이 정말 물고기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가 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여정.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듣는 자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태연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치유가 끝난 후 여행자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합니까? 돈을 받지도 않으면서. 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선물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당신은 성인입니다. 아니에요.
그저 소리를 듣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행자는 떠났고 반달곡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반달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라 강 위로 반달 모양의 빛을 만들었습니다. 태연은 강가에 앉아 피리를 불었습니다. 옆에는 소율이 있었고 무릎에는 소리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연과 금홍은 약초밭에서 차를 마시며 그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좋은 제자를 두었소. 정연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자랑스럽소. 금홍이 답했습니다. 피리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강을 따라 바람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에필로그. 세월이 흘러 태연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귀만은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날 젊은 장님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태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강물 소리를 들어봅시다. 두 사람은 강가에 앉았습니다. 태연은 젊은이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달곡은 여전히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을에서는 특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유의 소리, 희망의 소리, 그리고 사랑의 소리. 눈이 없는 것은 단순히 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세상의 진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